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낮 12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지난 주일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선두에 서고 민주당 핵심부와 권력 핵심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쇠우리에 가두어 놔놓고 찔러대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후일 역사에서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말 끝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가살 불가욕이라. 선비는 마음에 안 들고 귀찮고 걸거적거리고 하면 그냥 때려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을 가하지 마라. 이 출처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사각사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7년 12월 초에 설산 장덕수가 한독당 비밀당원에 의해서 제기동 집에서 암살당한 일이 있습니다. 군정청 군법회의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수가 백범 김구니까 김구 나와라,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불응하니까 구인장을 발부한다, 와서 헌병이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간다, 터무니없는 일로 나를 이렇게 찔러대기를 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미우면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법이 있느냐, 내가 왜 그 젊은 아이들을 시켜서 설산을 암살케 했겠느냐. 그 군정법정에 출두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 어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대검찰 측의 수사자문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이 소집하지 마라. 그럼 수사자문회의에서 뭘 다루기로 했느냐? 채널A 유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라젠 사건의 사기 피의자로 아주 중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철이라는 사람에게 유 기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신라젠 사건의 배후에 권력 실세가 있지 않느냐, 그걸 토로해라 하는 강요하는 것을 채널A 유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공모했다. 이철이라는 사람하고 채널A 기자 사이에 또 브로커가 껴있어. 전과자 사기 피의자가 그 전과자가 채널A 기자에게 부추겼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봐라, 편지도 보내봐라.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거는 유 기자와 한동훈 검사 사이에 녹취록만 딱 남아있어. 녹취록이 뭐냐? 신라젠 사건 한 차장님 잘 아십니까? 잘 모른다. 내가 관여한 일도 없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른다. 그런 일로 더 이상 나에게는 전화하지 마라.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취재하려면 다른 방법을 해라. 나는 너의 취재 대상이 안 된다. 이 녹취록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채널의 유 기자와 한동훈이가 구속되어 있는 이철을 그 배후를, 신라젠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공모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문재인 관변 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MBC가 특별방송으로 이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이거 봐라, 이게 검언 유착이다. 검찰과 언론 채널A가 유착해서 이 정권에 불리한 것을 캐내려고 이렇게 작당하고 달려들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상입니다. 요 사실, 요 팩트를 두고 MBC가 과장과대 보도를 하는 거, 이게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MBC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강요죄가 성립하고 채널A 유 기자와 한동훈이가 공모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를 꼬투리로 해가지고 고발된 것을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하는데, 대검찰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도 웃을 일을 가지고 이게 덤벼들어 가지고 이 사건 조작이죠. 그러니 대검찰청에 수사자문회의를 소집하겠다. 여기까지 나간 것입니다.
그저께 법사위에 나간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건 명백한 월권이다. 중앙지검이 조사하고 있는 걸 별도로 대검찰청에서 수사자문회의를 소집해. 이건 월권이다. 내가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 하더니 하루 지나고 어제 대검찰청의 수사자문회의는 설치를 취소하라. 그리고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조사한 결과만을 보고받아라. 이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장관의 어제 그 수사 지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가?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지휘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문 협박을 한다라든지 인권 침해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고 진정을 받았을 때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고 이른바 인지수사를 하고 그 수사 전개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배한 수사 착수와 수사 전개 이런 경우에만 법무장관이 바로잡아라. 인권 침해 사실이 있으니까 다른 특임 검사를 임명하고 그 조사하게 하라. 그럴 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발동될 수 있고 그 발동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검찰총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일, 수사자문회의를 만들어서 그 의견을 듣겠다라든지 이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옳겠다라든지 그 앞에 서울지검 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라 한 것도 법무장관이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현재의 추미애 법무장관은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민주당 당원입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걸 기소하라, 기소하지 마라, 구속하지 마라, 구속하라. 그리고 수사자문회의를 만든 거 그걸 해체하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그 법무장관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정당의 이익에 충실하여서 그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오로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법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있고 하는 그런 제한된 것에 대해서만 국민 누구의 눈에 보더라도 검찰이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만 이걸 바로잡도록 이른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지 평시에 콩나라 판나라 대검에서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검찰총장은 서울지검 왜 수사하는 것을 관여하지 마라.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것은 법무장관이 검찰청 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지휘권을 남용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탄핵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추미애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회 일부 의원 그리고 청와대 핵심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적어도 윤석열 사태에 관해서는 터무니없는 일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을 무소불위한 말을 쏟아내고 행동을 하고 그래야 만고역적이 윤석열이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2년 하는 동안에 문재인 정권 초기 2년 동안에 적폐수사하면서 100명 이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 걸렸다 그러고 비서실장 등을 잔뜩 잡아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내놓고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 블랙리스트라고 구속됐는데 블랙리스트의 뒷면은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대들 3년 동안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그쪽에만 돈 퍼부은 거 이 정권 끝나고 그 처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하니까 중앙지검장을 수직 상승시켜서 검찰총장에 안치면서 그날 임명장 주는 날 제가 눈에 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껴안듯이 우리 총장님 그리고 한 말이 있죠. 나와 내 주변의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히 다루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토사구팽 안 시킨 것이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놈을 쫓아내는 내 놈자 붙이는 거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윤석열이 이놈은 망고역적이다 말이야. 이놈은 배신자다 말이야. 우리 말 왜 계속 듣지 않느냐. 추미애 장관은 어제도 국회에서 검찰과 언론이 검언 유착이 아주 극심하다. 자기 아들이 부대에 지정한 날 미귀대한 사건을 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하니까 우리 아들의 신상 털기를 하지 마라. 이 일도 검찰과 언론이 유착되고 심한 짓을 한다. 이런까지 이제 쏟아냈어요. 지난 2년 동안 중앙지검이 중심이 돼가지고 과거 정권을 뒤집어 해치고 구속할 때에 여러분들 입에서 검언 유착이란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참 제가 웃지 말아야 할 대목인데 지금 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유착해서 신라젠 사건으로 구속되는 이철로 하여금 그 배후를 토해내게 하는 강요죄를 저지르려고 모의했다. 강요죄 미수지요. 그래서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권언 유착이죠. 권언. 추미애 장관 그리고 민주당 핵심부가 요 유 기자가 가지고 있는 한동훈 검사와의 녹취록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친문 언론 MBC에 보도케 해가지고 이걸 침소봉대서 전 국민의 귀와 눈을 현혹시켜가지고 이게 엄청난 윤석열 측근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조작해내는 권력과 언론의 권언 유착 사건인데 하늘이 심판할 겁니다. 권언 유착 사건이지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추미애 장관에게 지금 법무장관이 아마 추미애 장관이 60대 뭐 법무장관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역대 법무장관에게는 국민의 나이 든 분들에게는 국민의 뇌리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전설의 주인공, 전설의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의 법무장관을 지낸 김준년 장관님. 같은 시기에 내무장관은 조병옥 장관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육군 11사단이 양민 학살 사건을 저질렀을 때 국방부 장관 신성모 휘하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하러 갔던 국회의원이 현장 접근을 막기 위해서 헌병들로 하여금 공비로 가장하고 총을 쏘아가지고 물러서게 한 이런 일련의 조작 사건들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 버텼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김준년 법무장관은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니죠. 그러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각하 이거 이렇게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하는 걸 대통령께서 묵인하시는 것은 이건 인치입니다. 법치와 제도에 따라서 이 사건은 규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런 인치를 계속하는 한 저는 국무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장을 걸어 나왔어요. 뒤이어 내무장관 조병옥 장관도 같은 말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그대의 선배 장관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느니라. 이런 분도 계셨느니라.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그게 비춰보면 부끄럽지 않아요? 이성을 찾으세요. 추미애 장관과 정권 핵심부 민주당의 법사위 핵심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었어요. 한자에 발호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굴레를 벗어나면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느낄 겁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하늘을 두렵게 했는지 깨달을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